자, 41페이지입니다. 기출전제 41페이지요. 자, 1번 봅시다. 국계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 광, 특,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될 경우 사업 시행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쳤는데 협의가 성립 안 된다. 큰 쪽이 협니까? 말도 안 되지. 그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해주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시행자를 정한다 그래야죠. 3번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 군수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같은 도 안에 있답니다. 시장에서 협의가 성립 안 했답니다. 누가 정해준다?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합니다. 맞죠? 4번 도지사는 광역 도시계획에 관련된 경우 관계 시장수 의견대 직접 시행 끝맺입니까? 도지사는 할 수 있다.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5번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사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동의 기준도 엉터리고 이거는 누구?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소유권 남용 방지잖아요.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토지공사는 민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엉터리고. 7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지방공개법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 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신경 쓰지 말고 얘들 뭡니까? 행정청이 비행정청이요? 비행정청. 할 수 있다 없다고? 있다고. 비행정청도 국장, 시도, 시장, 우수가 시행자 지정, 고시하면 사업 시행할 수 있다고 이 얘기요. 오 그래야죠. 7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합니까? 아니요. 시행자를 지정한 자. 8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음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지.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 제기하고 비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이 아닌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래야죠. 9번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혈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대상자를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가로에 많이 쳐는 건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얘기요. 10번 도시계획 시설사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부를 실시에 작성할 수 있죠. 11번 국장시도 대도시장의 시행자에게 기반에서 필요한 용지 확보 조치할 것을 조건을 실시에 인가할 수 있다. 12번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에 대해서 국장이 인가한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장의 인가. 맞아요. 13번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는 경우 공람 및 공고 열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잘 들어요. 자, 실시계획에 인가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고 열람기한 며칠? 14일. 그렇게 해서 인가했는데 인가한 거 변경하려면 변경마다 새로운 행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는데, 자, 그냥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 이걸 찾아내라고 지금.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죠. 그냥 변경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변경이잖아요. 지금은 조건을 붙였잖아요. 조건 붙이면 열의 아홉 뭐라고? 경미라고. 그럼 변경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지, 그러면. 너는 경미니까 안 받고. 14번.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 변경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이것도 실시계획의 변경이죠. 변경도 변경인가 받는데 앞에다가 어쩌고저쩌고 변경은 경미니까 열의 9은 경미니까 어쩐다? 변경인가 안 받는다. 열의 9은 열의 1번은 경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13번은 함정이 없는 경미거든요. 14번은 함정이 있는 경미거든요. 근데 10% 미만 변경은 경미로 봐야 안 봐요? 보죠. 경미로 보는데 그 앞에 사업구역에 변경이 없는 그랬는데 변경이 있더라도 여기서 드러났어요. 이것은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 10% 이내 변경 경미를 보는데
구역 경계 변경이 있는, 그래서 얘는 경미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법은 100점 안 나온다 지금 이런 얘기요. 다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4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나오게 되면 지문 하나 주고 풀라 그러면 못 풀지만 지문 5개 주고 풀라 그러면 풀어요. 왜? 나머지 걸로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14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7, 8월 때 문제 풀면 그때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14번은 틀린 게 되고요. 15번. 시행되는 사업 시행률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계획실에 인접한 나는 뭐라고요? 일시 사용. 인접한 일시 사용. 맞죠? 16번. 도시계획 시설에서 필요한 토지 건물, 토지 정착된 물건은 수용 사용할 수 있지요. 17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때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걸 본다. 아니요. 도시관리 결정고시가 아니고 실시계획의 고시. 18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도시관리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가 양도할 수 없다죠. 5번. 도시관리 결정된 하천의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해당한다. 자, 하천 무슨 시설? 하천. 기반시설. 뭐 기반 방제지만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으면 그런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이죠. 도시계획 시설. 그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은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죠. 그러니까 19번 맞죠, 그러면. 20번. 행정적인 도시계획 시설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의해서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시설 관리와 결정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개발한다, 개발. 여기서 갑이 개발합니다, 개발. 개발하면 이 개발이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도시계획 사업일 수도 있고, 비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이다 그러면 뭐 받을 것이고, 실시계획의 인가. 비도시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근데 얘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얘가 비행정청일 수도 있다고 지금 시행자에는. 근데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의 용도를 폐지하고, 자, 공원은 뭐예요? 공공시설. 공원은 뭐라고? 공공시설. 이 공원의 용도를 폐지하고 여기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공원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신설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도 폐지되는 공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고 신설되는 공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갈 거냐? 서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용도 폐지되는 것은 누구한테 주냐? 용도 폐지된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한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가는 거예요. 용도 폐지되는 것은. 근데 새로 만드는 것은 처음에 이 공공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관리청. 그러니까 관리청에게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은 공사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고 새로 만드는 것은 공원이면 공원관리청한테 준다고. 근데 문제는 용도 폐지되는 게, 자, 시행자에는 누가 있다?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다. 관리청이면 관리청은 100% 누구고? 행정청이고. 근데 폐지되는 게 만일에 100원짜리다. 신설되는 게 150원이다. 그럼 얘가 이익을 봐야 안 봐요? 보겠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100원 주고 자기는 얼마 받고 자기는 150원 갖고, 얘는 100원 갖고 얼마 갖고 100원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손해볼 게 없죠? 근데 만일에 얘가 200원이다 그러면은 200, 얘가 손해를 보겠어 안 보겠어요? 보겠지, 얘가. 보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0원이고 150원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행정적 늘어나니까 지금. 근데 만약에 얘가 200원이 되면 200원이 되고 150원이 되면은 얘가 얼마 손해봐요? 50원 손해보죠. 그러면 얘가 지금 50원을 갖다가 2를 보죠. 이 수익금은 아무 데나 쓰지 말고 도시계획 사업할 때만 쓰라고 그래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생긴 거니까. 근데 이 경우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0원이 되고 150원이 되면 누가 행정청이 50원 손해본다고
50원 손해보는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 하냐. 200원 중에서 150원 무상이고 50원은 유상이다. 50원 돈 내라 이런 얘기요. 이게 100원, 150이 되면 그냥 맞바꾸는 거고 200원, 150원 되면 나는 손해 안 본다니까 50원은 유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무조건 맞바꾸는 거예요. 행정청이다. 폐지되는 건 무조건 시행자에게 무상기소. 신설한 건 무조건 관리청에 무상. 서로 맞바꾼다. 아무 의미가 없어. 비행정청이면 폐지되는 것은 시행자한테 기속되는데 무상기속이 아니고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만 무상이다.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는데 150원. 내 거 얼마짜리인데 200원. 150원까지만 무상이고 50원 돈 내라 이런 얘기요. 봐봐요. 자 그러면 20번 행정청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의해서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이겁니다. 이거 지금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설치한 경우 설치된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 이거 누구한테 간다고? 관리청에게 그냥 무상 간다고 관리청에게. 그냥 쳐라 이런 얘기. 21번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사. 지자체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망하니까. 자 22번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행장과 협의하고 지방에 의견 드린다. 아까 했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자 관행장 협의하고 지방에 의견 듣고 수립해서 공고한다. 맞는 말이에요. 23번 행정적인 시행자는 이해경의 주소, 거소, 불분명, 서류 송달할 수 없을 때 보낼 수가 없어요. 송달해 가면서 공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이제 도시계획 시설사업 비용 부담입니다. 1번 도의사가 시행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장 이익을 받으면 해당 도의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이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한다? 그때는 행자부 장관이 정해줘야죠. 맞죠? 2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한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 그저가 부담? 맞아요. 본인 부담. 3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할 경우 당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가지자체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어쩌라고? 고맙습니다. 라고 받으면 된다고. 자 이제 매수 청구입니다. 시설부지 매수 청구 1번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었거나 실시계획 인가 그의 선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후냐. 이게 한 문제짜리였어요. 몇 년이냐고? 10년. 잔뜩 있고 답은 1초. 10년 끝. 2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10년 내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매수 청구 안 됨. 3번 건축물 정착물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목은 오직 대인 토지만 대가 아니면 매수 청구 안 돼. 4번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 때문에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포함하지 않는다. 내 땅 사가세요. 건물은 들고 갈게.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지. 건물도 같이 사라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5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5년 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지 매수입니다. 매수해야 된다. 5년이 아니고 10년이고 매수 청구할 때 매수 하회한다. 그런 게 중요 없어요. 매수하든가 말든가 시행자 재량력 거부 이럴 수도 있고 매수 그럴 수도 있고 두 군데 틀렸어요. 6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시행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가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7번 매수 문제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로 한정된다. 방금 전에 했잖아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의무자. 땡. 8번 매수 문제는 매수 청구 있으면 언제까지 결정 통지? 6개월. 9번 매수 청구는 언제까지? 6개월. 이제는 맞았어요. 10번 언제까지? 6개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6개월 내에 알려라. 6개월 내에. 11번 매수 문제는 매수 청구 있는 날부터 2년 내 또 나왔네. 2년이 아니고 6개월 내에 결정해서 알리고 알렸으면 2년 내에 사야 된다.
12번 시설부지 매수보다 매수 결정하고 몇 년 내 살아? 2년 내. 그러니까 6개월과 2년은 계속 내요. 계속 답으로. 처음에는 옛날에는 2년 그러다가 무슨 대답하는데 2년씩 기다리냐. 나처럼 해서 6개월 2년. 6개월 2년. 13번입니다. 13번. 매수 문제가 매수 결정한 토지는 또 나왔네. 3년이 아니고 2년이라니까. 14번. 토지의 시설부지 매수 문제가 채권으로 매수 등을 지급할 경우 상환은 7년 이내. 7년이 아니고 매수 채권 상환 기간은요. 5년 내지 아니 5년이 아니죠. 10년이죠. 10년.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14번, 15번 지자체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 대금을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지자체니까 있다 그래야죠. 있다. 16번 매수 문제가 매수 청구한 토지 매수할 때 현금, 채권 중 임의로 선택? 그건 아니죠. 선택이 아니요. 뭡니까? 현금. 지자체는 채권 줄 수 있다 그래야죠. 17번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 났네요. 18번 비의무자 토지 매수 대금 2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없어요. 3천 초과하면 3천. 지자체 매수 의무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금액만 뜨는 2천이 아니고 3천 그래야죠. 19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매수대금 전부에 대해 채권 발행 지급? 아니죠. 3천 초과하면 초과만. 20번 시설채권 상환기한은 10년 이상 20년 이내? 아니요. 10년 이내에서. 21번 채권 상환기한은 10년 이내에서. 21번은 맞네요. 20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가액은 공시가 아니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그래야죠. 공치법 적용 그래야죠. 23번 매수 청구 토지를 매수하지 않냐를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 토지 소유자는 개발인 허가받아 3층에 단독 1종근생 등 설치할 수 있다. 있죠. 매수 안 하겠다. 허가받아서 3층에 단독 1종근생 됩니다. 24번 매수 문제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허가를 받아 4층 다세대? 안 돼. 3층 이하의 단독. 20번 매수 문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허가 없이 건축 아니요. 허가 받아가지고. 없이가 아니고 허가 받아. 이 중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 절차에 대해서 국회법 규정이 있는 길 제외하고는 무슨 법? 가격 절차니까 공지법. 27문제입니다. 갑 소유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A광역시 B구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전하는 도시계획 시설부지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계법상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이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첫 번째 1번 갑의 토지 매수 문제는 B구청장 A광역시고 구는 들어오면 안 되지. A광역시 B구인데 시행자가 누구라고? 토지공사. 그러니까 매수 문제는 토지공사죠. 2번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포함 안 됩니까? 건물도 포함해야지. 틀렸죠. 3번 갑이 매수 원할 경우 매수 문제는 시설채권 발행 대금 지급할 수 있다. 누구라면서? 토지공사면서. 토지공사가 어떻게 채권 발행? 너 토지공사 채권 못해요. 지자체가 발행해야지. 안 돼. 4번 매수 문제는 매수 청구 받은 말 6개월 내에 매수 결정해서 A광역시장에 알려야 된다. A광역시장에 알려야 된다. 옵니까 했습니까? 매수 문제가 누구라고요? 토지공사. 매수 청구 받았으면 언제까지? 6개월 내에 누구한테 알려라? 갑하고 A광역시장한테 알려 안 알려? 알려야지. A광역시장이 매수 의무자만 안 알리지만 토지공사는 토지 소유자하고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5번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갑은 자신 토지에 2층 다세대? 안 된다니까. 3층 이하의 단독. 자, 이제 48페이지 시설결정 실효입니다. 1번. 지방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면 현황과 단계점 수립해야 된다. 뭐라 그래요? 의원님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면 누가 나와가지고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설치 필요성이 없으면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설치 필요성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그 사실 지방에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자체장이 보고해 준다. X. 2번 지방으로부터 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받는 시장 구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관리계 해제를 도시관리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뭐라 했어요? 놀고 있네 그래야지. 도지사가 결정한 걸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해제 결정하냐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 신청해야지. 신청을 도지사한테 다시 해야. 그래야 도지사가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 해주죠. 시장 군수는 결정 못합니다. 3번 장기 미집행 도지계 시설 결정 해제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시설 해제한 도지계 결정을 누구한테 신청하라고? 도지사. 4번 장기 미집행 도지계 시설 결정 해제 신청은 도지사는 특별한 소용이 없으면 언제까지? 1년 내 해제되어야 도지가 결정해야 된다. 맞아요. 5번 시장군수는 도지계 시설 결정이 효력이 되면 직접 결정해야 된다. 한마디 하지. 시장군수 너는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너는 결정 고시도 못하지. 해제 권한이 없으니까 해제 고시도 못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한 것은 전부 다 누가? 도지사가 결정 고시, 도지사가 해제 고시. 이 고시 못합니다. 6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면 결정은 효력이 된다. 10년이 아니고 20년. 17 또 나왔네.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면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 엄청 잘 나와요. 지구단위 갑니다. 지구단위 맨 밑에 1번 지구단위 계획은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하지만 벌써 거기서부터 말이 돼 안 돼요? 구청장이 왜 오냐고. 구청장 그런 거는 없어요. 광역도시 관련되면 국장, 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죠.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지구단위 계획은 원칙 예외 그러지 말고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죠. 엉터리. 2번 개발지원계획 해제는 계획적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어찌해야 돼요? 5. 해제되니까 개발적 해제니까 개발할 거 아니에요. 3번 시도에서는 도시자원공사 해제 구역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관리계 결정 도시관리 지정할 수 있다. 맞죠? 4번 시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정된 도시관리계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다. 5번 칠학지구는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지. 용도 지구니까. 6번 관광진흥법 지정된 관광특구 전부 지정할 수 있다죠. 7번 주택법 대지조성 전부 지정할 수 있다죠. 전부 또는 일부니까 전부 또는 할 수 있다고. 8번 도시개발법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에서 개발사업이 끝나는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해야 된다. 지구단위 지정해야 한다는, 잘 들으세요.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그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안 배웠나 이 생각하지 말라고. 지구단위 지정해야 한다는 딱 3개 말고는 없다고. 다른 건 나오면 절대 할 수 있다가 나지 해야 한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요. 9번 자연녹지 지정된 10만 규모의 근린공원 해제 지정해야 된다. 시공 30입니다. 공원 해제 30만. 10만이면 할 수 있다. 30만이면 하이한다. 틀렸죠. 10번 택지개발사 완료고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 지구단위 지정해야 된다. 정택 10년. 맞네. 택지 10년. 7번 택지개발사 끝나고 5년이 지난 적은 지구단위 5년이 아니고 10년. 12번 지정하는 계획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권에서 대리인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적은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 5. 12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있지요. 도시지역 밖에서 할 수 있다고. 14번 도시지역 외지역으로서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적은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어요. 3번 두 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이 결절지 2km 이내에 위치한 적은 지구단위 지정해야 된다. 또 나왔네. 하이한다는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상공 변경 30 거기만 해야 한다.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3개. 대중교통 결절 몇 킬로? 1km. 거기가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고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안 배웠지만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력위원 가지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맞죠?
2번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를 작성하면 지구단위계 결정 고시 등을 본다. 머리를 빨리 흔들어서 개발법 가요. 갔습니까? 갔어요. 문제. 개발법. 개발계획에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있다? 개발법 어디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실시계. 잘 들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작성한 것이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작성한 것이 돼야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한 것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요약지 보면 하나 보여줄게요. 요약지 잠깐 보고 갑시다. 어차피 볼 거.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한번 컨닝 정보 갑시다. 그 내용이 몇 페이지 있냐 그러면 83페이지, 요약지 83페이지 오면 요약지 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박스 봐요. 있나요? 그게 도시개발 보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작성한 것이 되고,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등을 본다. 아까 문제처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그건 아니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작성. 실시계획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 그런 게 시험에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 3번 다시 와가지고 3번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 개발 지원줄 산업 유통 개발주 변경할 수. 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도, 관, 농, 자. 도 그러면 도는 주, 상, 공, 노. 관은 개, 생, 보.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법률입니다. 법률. 여기서부터는 대령입니다. 주, 상, 공, 노. 1, 2, 3 준주거. 중, 일, 유, 근. 전, 일, 존. 자, 생, 보. 뭐 하든 관계없어요. 이렇게 변경할 때 상하 변경은 지구 단위가 안 되지만 좌우 변경은 된다. 이게 용도 지역이요. 용도 지구는 특보, 화, 재, 경, 고, 개, 복, 치, 호, 재, 경, 개, 치. 얘가 포가 뭐라고? 중심지가 아니고 역사문화, 중요시설물, 역중생, 생태계. 방제가 자연방제, 시가지방제. 경관이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주, 산, 관, 복, 특. 자연취락, 집단취락.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법률. 여기까지가 법률. 여기는 대령. 상하 변경은 안 되고 좌우 변경은 돼요. 자, 그러면 준주거가 근린 상업으로 지구 단위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하니까. 이런 얘기요. 아까 설명이 왜 또 합니까? 이것만 기출천재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뜻이 이런 뜻. 지구 단위로. 그러니까 평소에 도, 관, 농, 자 밑으로, 주, 상, 공, 녹 밑으로, 개, 생, 보 밑으로. 상하 변경은 지구 단위로는 안 된다. 지구 단위로. 자, 옆으로 변경하는 거는 지구 단위가 된다. 옆으로 변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1종, 2종, 1종, 2종, 3. 이건 옆으로 써야 된다. 옆으로.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을 옆으로 써야 된다. 옆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특보, 화재 경고, 개복지 밑으로 쓰라는 밑으로는 법률. 옆으로 간 것은 대령. 지구 단위로 상하 변경 안 되지만 좌우 변경된다. 이렇게 하래야 3번을 보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 개발을 산업 유통 개발 변경할 수 없다. 너는 어디로 갔어요? 옆으로 갔죠. 된다 그래야지. 그러면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가야지. 있다로. 4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준적으로 일반 상업 변경할 수 있다. 상하죠. 상하. 안됨. X. 5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준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옆으로 갔으니까 있다 그래야지.
7번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 기업계에서는 일반 상업을 하더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이 사고 치는 거다. 지구단위 모르면 설명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 설명을 수도 없이. 저기 부산 가면 누가 있냐? 권태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지금 땅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차는데 은근히 자네 이 친구가. 나이도 이렇게 안 많아요. 81년생이니까 81이든가? 81이다 그러면 몇 살인가요? 38? 근데 38이면 남자치고는 날씨가 아니고 나이가 작으니까 땅 하기는 빠르지가 않는데 얘가 등치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38이지만 한마디로 38쯤 안 보인다고 등치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땅 하는데 얘가 은근히 땅을 잘해요. 은근히 땅을 잘 하는데 땅은 웬만해서 학원 강의 가지고 땅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툭 하면 질문, 막히면 질문, 계속 질문, 하다 막히면 질문. 회사에서 자기가 그전에 중개업 하기 전에 그전에 회사에서 만든 게 땅 분야 담당했어요, 얘가. 그래서 중개사 공부했어요. 남보다 쉽게 땄어요. 막상 중개 안 돼요. 툭 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급하면 교수님 됩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럼 빨리 움직인다, 얘는. 이 땅을 갖다 사가지고 이거 땅 살 수 있습니까? 누구 건데? 국가 건데? 지자체 건데? 어디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근데 한 번은 교수님,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그래, 있는데 3층 건물인데 2층을 갖다 지금 여기에다가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1층이 근생이고 2층은 학원 쓰고 1층 근생, 2층 근생, 여기는 주택 이러고 있는데 거기가 어딘데?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입니다. 2종 일반 주거에 1층 근생, 2층 근생, 3층 주거용 쓰고 있는데요. 2층이 근생인데 이걸 갖다 학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학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면적이 얼마인데? 100평인데 100평도 안 되죠.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 말 쓰냐 그러면 150평까지는 150 미만까지는 학원이 2종 근생, 150 넘어가면 교육연구 150평이 안 된다 저는 얘기요. 거기가 어딘데 그러면 울산인데 그럼 그 다음부터 말 안 해요 이제. 울산인데 그러면 안 되지. 거기가 어딘데 그러면 한 사람 그런다. 거기 어딘데? 여기 안산인데요? 그럼 말 안 해요. 부부싸움 안 한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어딘데 그러면 용도 지역을 대죠. 용도 지역 어딘데? 그럼 2종 일반 주거인데 2종 일반 주거 이러면 이게 뭐가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돼야 말을 하지. 너 확실하지? 확실합니다. 된다고 해라. 된다고. 이게 그때 13억인가 14억짜리 건물이에요 지금 이게. 13억인가 14억 건물이고 호박이 0.9 하게 되면 900, 3927, 1100 이거 받고 안 해요. 매매하니까 건물 파는데 급하니까 골수장 좀 팔아서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그래서 이것은 방송에 얼마나 말하고 하여튼 이거에 한 3배 정도는 더 받게 해주게 했다고 그 사람이. 돈 줄 테니까 좀 팔아달라고 급하니까. 교수님 이거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왔는데 학원만 되면은 어쩌는데 바로 팔면 되는데 됩니까? 어딘데? 이정반 된다고 해라. 이거 돼 안 돼? 가장 좋은 것은 시청에 전화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일요일이요. 손님 안 돼. 시청에 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청에다가 용도 변경이 돼 안 돼? 업종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시청이 안 된다고 전화했다고 돼 안 돼? 된다고 해라.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중 교수님 이 사람 된다고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다른 데서 학원 했던 사람인데 교수님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럴까요? 야 된다고 하라니까 안 되는 거 어딨냐고. 그럼 뭐 2종 일반 주거인데 돼 안 될 리가 없다고. 그러면은 계약서는 야 일단은 지금 계약서 쓰면 좋겠지만 그 사람 판단이 안 된다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계약서는 안 쓰더라도 일단은 얼마가 되든 간에 돈은 반드시 받아놓고 보내라. 계약서 내일 쓰면 되니까 내일 시청에 환 쓰면 된다고. 근데 그 사람 그냥 보내면 안 온다니까요. 돈 받아놓으면 돈 받으러 찾으러 온다니까요. 그럼 또 꼬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자 오기 전에 이제 월요일 되니까 확인돼서 확인. 시청에 딱 전화해서 여기 몇 번인데 그런데요 2층에 얘기했는데 학원으로 업종병 하는데 학원에 업종병이 됩니까? 담당 공무원이 됩니까? 그런 공무원이 그거 안 되는데요 이게 나왔어요. 얘가 나이는 작지만 좀 등치가 있다고 또 성질이 한성질 한다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공소에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당연히 되고 계약서 쓰고 그러면 스스로가 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 안 되는데요?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수님들 된다 했는데 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말투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지 왜 안 되냐 그 묻는 게 어딨냐고. 아니 되는데 이정에서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 근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요? 저요? 공인중개사. 공무원이 뭐라고? 공부 좀 했겠네? 무슨 얘기예요? 지구단위 몰라! 이게 된 거예요. 중개사 자격증 있다. 중개사 자격증 있습니까? 있죠. 다행히 누구한테 배워서 이 말 하는 게 망정이지. 응? 당신은 중개사 한다면서 공부 좀 했겠네. 지구단위 몰라 그런 거예요. 지구단위. 무슨 얘기야? 이정 얘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말 안 해요. 그 다음 말을. 여기는 뭐였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왜 이 말을 안 해? 이 말을 했어야지 저한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계획을 수립을 해. 안 해. 이거 따져야 된다니까. 해. 그러면 했어. 안 했어. 따져야 된다니까. 했어. 어디 있어.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있는데 얘는 이게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말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없이 어쩝니까? 되죠. 무슨 얘기냐. 네가 백날 된다고 해도 용도 지역이 된다고 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이게 땅이 이렇게 있다. 자, 도로가 쫙 있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근생 부지다 그러면 1종 근생에서 이종에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잡아준다고. 이 땅에다가 뭐가 되는지 지구단위가 전부 다 표시를 다요. 지하는 주거용 안 돼. 1종 근생만 돼. 1층은 뭐만 돼. 2층은 뭐만 돼. 뭐만 돼. 그러니까 지구단위 안 보고 중개해서 100% 사고 친다 이런 얘기요. 결론은 지금 설명했던 2종은 학원이 되는데 지구단위가 안 된다고 하니까 2종 2등급 말든가 어쩐다? 학원은 안 된다. 이 말이나 여기 있는 목욕장을 불허하는 지구단위입니다.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목욕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땅은 뭐다? 일반 상업이다. 일반 상업은 목욕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지. 그럼 네 되면 뭐 할 거 아니야? 그 위에 뭐가 있는데? 지구단위가 안 된다는데. 무슨 얘기야? 상업지역보다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왜 보냐 이런 얘기예요. 뭐를 봐야지? 지구단위를 봤어야지. 그래서 그게 지금 6번이 이 말이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기용에서 용이에요. 용. 건축물의 용도자. 건축물의 용도자는 문제 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가 우선하는구나 느껴야 돼요. 7번 그래서 6번은 뭡니까 했습니까? 5고 7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도시관리계 해야 되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려야 한다. 웃긴다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그게 그건데 둘 다 도시관리 결정이지. 8번 도시의 공간구조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합니까? 도시의 공간구조는 원주란의 하나의 도시를 어디가 핵심입니까? 시청 있는데 시청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도심 하나의 도심과 세개 부도심 어디? 혁신도시, 기업도시 여기도 하나 잡아주고 그런 게 뭡니까? 저쪽에서는 도심에서는 주로 상업 업무 기능 위주로 처리하고 이런 게 뭐예요? 도시의 공간구조. 도시의 공간구조는 하나의 도시 전체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구단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지구단위 어떻게 들어가냐고 지구단위. 지구단위에는 이 건물에 학원 돼 안 돼? 이게 지구단위라니까.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이 건물에 돼 안 돼? 이게 지구단위. 그러니까 도시의 공간구조 이것은 도시기본계. 10번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있습니까? 9번 기반시 배치 규모 암겠잖아요. 기용 있습니까? 있죠. 교통처리계획. 교통처리 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앞에 도로는 이게 양방입니까? 일방입니까? 일방이죠. 앞에 코너에서 좌회전 됩니까? 안 됩니까? 저게 교통처리계획이요. 일방이요, 쌍방이요, 좌회전 돼 안 돼, 유턴 돼 안 돼. 이게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도로는 일방, 이 도로는 쌍방, 좌회전 돼, 유턴 돼 이런 얘기요. 11번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구단위 내용이 있습니까? 있죠. 12번 건폐율 용도는 지구단위 내용에 있죠.
3번 모르면 간첩이죠. 수립기준 국장. 14번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이다. 기용 반드시 포함합니까?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 가로는 몰라도 돼요. 그 가로를 빼버리면 이의신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제에 따른 가로를 일부러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 몰라도 괜찮아요. 15번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경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됩니까? 아니요. 경관은 반드시 포함은 아니에요. 16번 형태 배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 옆에 이제 건축제는 완화인데, 자, 1번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당해 적용되는 건폐율 202 내 완적용. 건폐율은 얼마? 150. 최대 완화할 때 용적률은 200. 틀렸죠. 2번 2, 3, 4, 5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2. 높이제 완화할 수 있다. 대지 분할제 완화할 수 없지. 대지 분할제는. 용도 지역간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죠. 용적률 완화할 수 있죠. 주차장 설치 완화할 수 있죠. 대지 분할제 완화 못하고. 7번 지구단위계획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 시장, 군수이며 지정 이후 3년 내 지구단위 결정 고시된다. 이것은 5. 구역 지정은 3년 내 계획 만들어야 되니까. 8번 가로에 알맞는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주차장법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한다. 주차장은 100%. 9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하면 주차장법 설치 얼마 완화? 100%. 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1번 농림지역 안에서 개발행위가 농림지역 안에 육상 어류양지적 용도 비닐하우스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아니 안 넣는다가 아니고 받는다. 육상 어류양지니까 받는다. 오네요. 2번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허가 안 받죠. 건축법 허가 신고 대상이니까 여기서도 그냥 해야죠. 허가 안 받습니다. X네요. 3번 지목 변경 시 비포장 높이 45cm, 깊이 45cm, 성토, 절토. 이거는 이제 숫자가 원래 숫자는 무시하는데 그 숫자 하나는 좋아요.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필요해요. 합격.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흙 갖다 싼다고 땅 깎아낸다고 몇 cm까지냐? 50cm 이내는 그냥 하는 거예요. 성토 흙 갖다 쌓는 거 50cm. 절토 깎아내는 거 50cm. 50cm 이내는 개발행위지만 허가 안 받고 그냥 합니다. 막 2m, 3m 쌓으면 종종 많아요. 그냥 무단으로 쌓는다고. 누군가가 공무원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옆집이 배 아프니까 찐데 옆집이 배 아프니까 2m, 3m 땅 쌓았으면 그 땅은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거 허가 받고 했냐? 옆집이 찌른다고 옆집이. 50cm까지는 그냥 합니다. 허가 없이. 합격했다 생각하고 50cm까지 그냥 해요. 45cm니까 그냥 해야죠. 4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 위한 굴착은 허가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는 안 받아요. 일반 재산 양해한다. 분할 허가 안 받아요. 건축법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요. 7번 절도성처 정지 포장된 방법으로 형성을 변경, 공수물 매립하는 거 허가 받아야지. 그 형질변경. 8번 인골 가설 제정한 시설물,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죠. 그러면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제 간에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 한 달에 쌓는 거 허가 받아야죠. 10번 재해볼것 지나서 응급조치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맞아. 일단 그냥 하는 거예요. 허가는 안 받습니다. 나중에 한 달에 신고는 하지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1번 대리인이 정하는 경작을 위해서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형질병할 때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12. 전답사원 간의 지목변경 수반은 경작, 형질병의 허가 안 받는다. 그 세 번 났죠. 13.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 안 받아요. 14. 몇 번 나나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건축할 때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 받습니까? 안 받는다니까. 도시계획 사업이면 좌우지간 허가 안 받는 거예요. 15.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 허가는 어디서 받으라고요? 아까 말했어요. 우리 국토가 이 말하면 이 국토에서 건물 토 허가 받으세요. 자, 개발행 허가는 어디서 받으라고요?
어디서 받으라고? 아, 전국이지, 전국이지. 그 여기 전국에서 용도 지역이 여기는 용도 지역이 미지정. 미지정된 건 이것은 일본 땅이에요, 미국 땅이요? 우리 땅이지. 허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러면 용도 지역 지정되든가 말든가 허가는 받아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번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개발행 허가 절차 봅니다.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 연장할 때 변경이 된 허가 받습니까? 연장안에 단축 연장 받아야죠. 2번 허가받은 사업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때 변경허가 받는다 만다? 변경허가 받아야죠. 뭐 때문에? 예, 확대 때문에. 3번 근데 그것들 봐요.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3번 토지 형질 변경 수반은 건축가 신청인 경우 건축법상 허가 요건만을 따져 허가해서 안 된다는 판례 입장이다.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이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런 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는 평지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다 뭐 하겠다고?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할 때 형질 변경 기준도 봐야 되냐 이런 얘기야. 봐야지. 당연히 봐야지. 당연히 봐야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이면 건축법상 허가 요건은 기본이고 뭐까지?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기준까지 다 봐야 된다.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 요건만을 따져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같이 보라. 당연한 얘기고. 4번 행정층이 아닌 자가 재해법과 재난서 응급조치 했답니다. 한 달 내 신고합니까? 해야죠.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개발행위가 시행 지역 안에 이미 시행 도시계 사업 시행자 동의받으라가 아니고 가서 물어봐라. 왜?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동의가 아니고 의견 들어야 한다. 6번 특광 특특 시장 호수가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국장 주민 의견 듣습니까? 국장 주민 의견 왜 듣냐고. 자기가 할 때는 그런 의견 듣는 거는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보죠. 허가 신청자 할래? 그 말은 듣죠. 7번 허가 신청 내 용도 배수를 고려해서 대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하면 허가할 수 있다. 대령이 앞에 있어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규모에 적합하면 허가할 수 있다. 맞죠? 8번 허가 신청 내 도시관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허가할 수 있다. 당연하지. 9번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어긋나는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10번 허가 신청에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허가할 수 있다? 당연하죠. 11번 허가 신청 내 주변 지역의 토지형 실태, 토지 연계, 건축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모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건강과 조화를 이루어 허가할 수 있다. 실제 시험장 가서 오타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험장 가서 오타가 나오면 수정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놓고 풀어야 돼요? 그대로 놓고. 자, 그러면 11번을 갖다가 줄여서 한번 읽어봐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허가할 수 있다. 평소에 뭐라고 연습했는가?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까 이루지 말 것? 조화를 이룰 것. 그럼 허가를 해야죠. 이렇게 연습하고 이제 시험장 딱 하는 거요. 시험장 가면 긴장을 쫙 한다고. 자, 11번. 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형 실태 또는 토지 연계, 건축 높이, 토지 경사, 수목 상태. 와, 이런 게 있었나?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경관과 좋을 것. 팀말은 맞는데 하천, 소라겠네. 야, 출제자 진짜 치사하네.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푸냐. 소가 아니고 뭐다? 호수다. 그래서 글자가 틀렸다. 아무도 못 들었는데 나 혼자 발견했다. 남들은 다 틀렸을 것이다. 나는 11번이 X다. 호소가 아니고 호수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한다. 그런 해석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함정이 되면은 수업 시간에 거기를 강조를 해야죠. 여러분, 호소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소. 그게 함정이면 수업 시간에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함정 안 쓴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엉뚱한 해석을. 호소, 작은 못, 그랬어요. 작은 못.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12번 허가 신청 받은 경우 해당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결편,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허가할 수 있다. 맞죠? 13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에서 주거지역 내 면적, 구천의 형질 변경할 때 허가 요하지 않는다. 이거 13번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래요. 9,000제곱미터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주거지역이 뭐라고 얼마 미만? 만 미만. 만 미만. 9,000이면 만 미만 이상이요? 미만이죠.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봐요. 이 해석을 반대로 한다니까, 반대로. 예. 9,000 미만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9,000이면은 만 미만 허가를 받고, 만 이상이면은 허가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9,000은 허가 신청 허가가 안 나와요. 만 이상 허가, 그러니까 만 미만까지는 알긴 했는데, 근데 그 다음 해석이 만 미만이면 허가 신청해라, 허가해 준다. 9,000이면 허가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10번입니다. 14번. 관리제 간의 도시계획 조례기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의 규모가 정해지면 상한은 관리 능력을 말하고요. 3만 미만입니다. 3만 미만. 15. 개발행 허가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경우 개발행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되죠. 둘 이상 걸치면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하되 총합이 큰 쪽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16번 개발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토석 채취량이 3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받을 수 있다. 3마인지 4마인지 내 알 바 아니다. 자어증 어린은 개발에 허가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가라고. 심의 안 한다. 17번 지구단위에 수립한 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는 지방도에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래야 돼요. 18번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등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9.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위해서 필요하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 보증 예치할 수 지자체니까? 예, 지자체니까? 없다. 예치 안 하죠. 예치 안 하죠. 20. 허가권자가 개발행 조건을 붙일 때 허가 신청자 의견 드려야죠. 판례 무련을 봐야 되니까. 21번 자연녹지 도시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도로 적용할 수 있죠. 유보적이니까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22번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하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한 자 원상에 무명할 수 있다. 23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 허가받아 새로 공공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 허가받은 데에 전부 무상. 아까 한번 했죠. 이게 신설되는 것은 관리청에게 무조건 무상. 용도 폐지되는 것은 그 개발자가 행정청이 무상인데 비행정청이면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만 무상이에요.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 그래서 틀렸죠. 전부 그랬으니까. 24번 토석 채취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개발행 마치면 중고검사 받습니까?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안 받으니까 너는 그러면 받아야지. 25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받은 데가 건축 완료하고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경우 따로 중고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그래야죠. 26.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받은 데가 개발행 마치면 중고검사 받습니까? 토지 분할은 중고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공부상으로 하는 거니까.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중고검사 안 받는다. 토지 분할, 물건 적치는 중고검사 안 받습니다. 개발행 허가제한 같습니다. 1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은 최장 3년 동안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연장이 안 되니까 최장 3년이 맞아요. 2번 지구단위는 최장 6년, 3 플러스 2는 5년. 3번 보존할 필요 있는 계획관리 최장 몇 년? 3년. 4번 도시관리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리계 수립하네? 도시관리 결정되면 용도 지역지구 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 허가가 크게 달라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은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계획 수립하는 지역은 2년 연장되니까 최장 5년. 5번 개발행으로 미관 등의 손상 등 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장 3년. 보존 필요는 연장이 안 되니까 몇 년? 3년. 맞아요. 6번 제한자가 국장이면 시장에서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야지. 시장에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제한해야지. 국장하고 시도의사는 관할 시장에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해야죠.
7번 제한자가 국장이면 심의한다는 한다고? 한다고. 상식이라고. 8번 제한기간 연장할 때 2회 3년? 아니요. 1회 2년. 9번 지구단위 지정된 지역은 연장이 됩니까? 되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지역, 기반서 부담계획 지정된 지역 연장이 됩니다. 10번 녹지지역 20개 집단 사용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연장이 안 돼요. 11 지구단위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좋아요. 연장이 되니까. 12 기반서 부담경 최장 5년? 맞아요. 13 개발행위로 주변의 문화재 등이 손상되어서 최대 5년? 아니요. 3년. 14번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가사 특기필요 인정된 지역에서 심의를 거쳐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지역에다 개발행 허가 제한하면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상식이지. 연장할 건데요.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하지. 지정할 때는 심의를 해야 되고. 맞는 말이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아니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 2번 공업적, 개발행위로 기반 수용률 부족이 예상된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주상공 할 수 있다죠.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당의 용도 중 용적률 최대한도 50% 용적률 강화 적용한다. 용적률 50% 맞습니다.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해서 기반적 변화가 있으면 즉시 검토해서 구역의 해제는 필요치다. 즉시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랬잖아요. 주기적 검토해가지고. 그 주기가 얼마 주기입니까?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주기적 검토요. 5번 개발밀도 명칭 변경도 심의합니까? 합니다. 6번 개발밀도 때 지정 변경할 때 심의합니까? 합니다. 7번 개발밀도를 지정할 때 심의합니까? 합니다. 8번 당해적 도로 서비스는 매우 낮아 차량대 현재 지정된 지역은 개발밀도 지정할 수 있다. 맞아. 9번 도로율이 용도별 도로 20번 미달하면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10번 향후 2년 내 하수 발생량이 용량 초과 예상 지정할 수 있다. 돼요. 11. 2년 내 수도랭술 용량 초과 예상할 수 있어요. 3번 12번 2년 내 10% 초과한다. 10이 아니고 20%.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 10%. 2년 20%. 13번 주거지역 개발행위 용량 부족 예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후 향후 2년 내 학생 수가 20명 초과 예상된 지정될 수 있다. 이것은 맞네요. 주거도 맞고 2년 20 맞고. 기반부담격 1번 특광 특특 시정구조가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할 때는 기반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기를 포함 수립한다. 기반시설 부담격 생각해봐요. 여기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갖다가 지정을 했으면 이제 개발자 돈 받아야죠. 얼마 받을래요? 기반시설이 얼마 설치할 건가를 보고 도로를 얼마를 하고 학교를 얼마, 공원을 얼마 하는 걸 보고 돈 얼마든 계산을 쫙 해가지고 돈 받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할 때 학교가 먼저요, 공원이 먼저요, 도로가 먼저요, 주차장이 먼저요. 이런 계획을 수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풀든가 아니면 그 말이 없으면 출제자가 무슨 수로 알고 냈을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거 이런 거를 고려한다. 있으니까 보고 물어봤지. 이런 얘기죠. 그렇게 풀면 돼요. 당연히 그런 거 포함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2번 기반서부담격 변경고시는 이거 기반서부담격 지정고시 누가 한다고? 특광, 특특, 시장고시. 변경고시 똑같지. 누가 한다고? 지자체. 그러니까 뭐라고? 공복. 국장에 있으면 간복했지만 지자체에 있으니까 공복.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지정? 이제는 완화해제 20 이상이면 지정? 해야 된다. 그래야 되니까 하이한다. 20 이상이 이제는 하이한다. 3번 맞아요. 4번 개발행위로 기반의 처리, 공급, 승리,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의 기반 출제의 머리가 너무 좋아. 이 사람들 머리가. 그러니까 밥 먹고 맨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된 걸 가지고 해가지고 잘 봐요. 자, 개발합니다. 부족이 예상됩니다. 부족이 예상되니까 추가로 뭐 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는데
곤란해요, 가능해요? 곤란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가능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정도는 알고. 개발로 부족이 예상돼 추가 설치가 곤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가능, 기반시설 부담구역. 봐요. 자, 4번. 개발인으로 기반시 처리,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여기까지죠. 부족이 예상이 됐죠, 지금? 예상이 됐죠. 그 지역은 기반시설 관리구역.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시설 관리구역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부족이 예상되면 그 다음 말이 없잖아요, 지금. 추가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 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니까 이 말을 싹 빼버리고 그러면 너 중간, 너 말 4개 빼고 너 말 4개 빼가지고 이게 둘이 묶으면 되지 않냐. 어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얘기요. 그래가지고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해요. 그런 생각했던 것 자체가 대단해요. 엉터리 질문입니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에 지정합니까? 당연하죠. 중복이 안 되니까. 6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현금 납부 부가된 토지 비슷한 토지 납부할 수 있다죠. 한 번 나고 7번 또 나왔죠. 현금 납부 원칙을 하되 비슷한 토지 할 수 있다. 3번 냈네. 8번 시가 조정계획 해제돼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은 지정? 완화 해제니까 하이한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야. 9번 계획관리가 3정 일반주거 변경되면은 강화됐어요? 안 화됐어요? 강화됐어요? 안 화됐어요? 계획관리 용적률 100%. 3정 일반주거면 100, 150, 200, 250, 300, 300. 100이 300이 되면 강화가 되나요? 완화가 되나요? 완화됐죠. 그러면 지정 하이한다. 10번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변경되면 완화, 강화? 강화. 지정할 수 없다죠. 할 수 없다. 11번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100건인데 전전년도가 100건이네요. 전년도가 130건. 얼마 늘어났네? 30%. 지정 하이한다. 12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로서 전년도 증가율이 30%인 지역 25% 늘었죠. 하이한다. 13번 법령의 개정으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은 기반적 부담구역 지정 하이한다. 14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할 때 이러이러한 것도 산입될까요? 네. 눈치로. 되니까 물어봤지. 되니까 자기가 받겠지. 그 생각하면 돼요. 15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수익률이 부족이 예상된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자 개발행위로 수익능력이 기반 수익률 부족 예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틀렸죠. 16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 등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기반 설치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뭐 할 때만 신축, 증축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부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오 그러고 와야 돼요. 신축, 증축. 17번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을 행위가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하는 건축이만 부과 대상.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 맞습니다. 1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하랬죠. 심의하고 수립고시입니다. 1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수립할 때 똑같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심의하고 그리고 수립고시 똑같아. 2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200 기존 면적 포함 초과하는 숙박세 증축 200 됐죠. 기존 면적 포함 숙박이든 뭐든 할 때 신축, 증축이니까 증축 그럼 부과 대상 맞죠. 21번 타인 소유 토지 임차에서 기반 설치면 부과되는 건축할 때 건축 행위자가 돈 냅니까? 땅 주인이 냅니까? 건축 행위자. 그럼 건축 행위자가 돈 낸다 맞고. 2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물도 관리가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총 3번. 23번 고등교육법 대학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니죠. 24번 녹지와 폐기물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23번 알면서 24번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빼고 다 있다? 대학 빼고 다 있다. 대학 빼고 다 들어가니까
녹지 폐기물 와 암기 못했네 이러지 말고 대학이 아니지 대학이 아닌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2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했다가 연장하기 위해서 중도의 심의 거친다.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는 연장이니까 안 한다. 중요고. 26번 기2 합니다. 기1 그래야지 1년 다음날 2년이 아니고 1년 다음날. 27번 또 나왔어요. 국회법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 나왔잖아요. 3번 대학. 28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관리 운영에서 구역별로 특별하게 만듭니까? 구역별로 만듭니다. 29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받은 납부자는 납부기 연길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 승인 시까지 내야 된다? 맞아요. 사용 승인 중고검사 신청 돈 내고 신청 30번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같다. 알고 몰라요? 모르죠. 유발계수는 쳐다보지도 유발계수 나왔잖아요. 나오든가 말든가. 근데 이것은 나중에 88빨로 해야 돼. 888. 넘겨봐요. 넘겨보면 해서 30번. 의료시설의 유발계수 0.9고 자 교육연구 유발계수 0.7입니다. 이 지문 암기해서 맞춘다면 누구라고? 네, 정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암기한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법 100점 맞히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문제 내도 솔직히 문제 내고 자기도 몰라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너무 많은데.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청문입니다. 1번. 기본계획 승인 취소할 때 청문합니까? 누가 피해봅니까? 취소를 보지 말라고. 누가 피해보냐고. 개인이 피해봐야 되는데 피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청문의 대상이 안 돼. 행정증이 아닌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해야죠. 실시계 인가 취소 청문해야지. 비행정청이 실시계 인가 받으려면 면적 3분의 1 사고 총수 동의받고 겨우 시행자 지정받아 실시계 인가 사봤는데 실시계 인가 취소되면 여태까지 일이 한 해 다 물거품이 되죠. 엄청난 피해를 보죠. 4번 국장이 이 법의 위반죄에 대한 처분은 실시계 인가 취소할 때 청문해야죠. 실시계 인가 취소는 해야죠. 5번 개발행 허가 취소할 때 청문해야죠. 6번 공작물 개축 청문 안 해요. 취소 말소랑 취소 말소. 7번 공사 중지 처분 청문 안 해요. 8번 개발행위 중지 청문 안 해요. 9번 도시계 시설사업 중지 청문 안 해요. 10번 지구단위 지정 취소 한다 안 한다?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지구단위 계획 취소면 누가 피해보냐고. 그 취소가 되면 그자가 그건 개발행위 이거 갑이 여기에다 개발한다고 허가받는데 취소되면 얘가 피해보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경은 누가?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이거 취소한다고 누가 피해보냐고. 그런 거 없다니까. 개인이 그걸로 피해를 봐야 돼요. 개인이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취소 말소만 잡으면 안 된다니까. 앞에도 같이 봐. 앞에도. 봐봐. 1번이 기본계획 승인 취소고 10번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 취소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율도 그 정도 머리는 써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히 암기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타인토의 출입입니다. 박스 1, 밑에 1번. 행정적인 시설사업 시행되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조사 필요하면 허가 없이 타인토의 출입? 네. 행정적인 허가라는 게 없죠. 맞아요. 2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행정처인 경우 행정처인에 출입이나 시장, 군수 등 허가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하지. 3번 일주일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담작 둘러싸인 타인토에 출입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점유자고 등그러면 안 되지. 점유자 승낙 없이 출입하지 마라 그래야죠. 5번 타인토에 출입한 데는 출입할 날 며칠 전까지 7일. 5번 행정적인 시설사업 시행자는 상급 행정 승인받고 행정적인 그런 거 없어요. 행정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6번 타인 토지 일시 사용네. 일시 사용. 3일. 4또 4일 그러지 말고 4는 치우시니까 3일. 3일까지 알리고. 7번 측량에서 필요하면 소유자 동의 없이 나무 장애물 제거 변경. 장애물 제거 변경은 소유자 등의 동의 받아야 승낙 동의 받아야 될 것은. 소유자 그건 동의 받고 승낙 받고. 8번 타인토에 출입한 데는 권한표준 증표 허가증 진유고 관계는 보여야죠. 9번 타인토에 출입 손실 발생했다. 행위자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행위자는 안 한다.
행정소속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지. 10번 허가받지 않고 타인한테 출입했다. 얼마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년 1천년에 1,000만 원의 과태료. 7번 사업시행자가 도지계 시설사업인데 조사 측량, 토지 소유자 전문자 관리인의 동의받아 타인한테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돼서 사용된다. 도지계 시설사업을 위해서 조사 측량하기 위해서 소유자 좀 동의받아가지고 일시 사용한다. 허용된다? 된다. 그래야죠. 자, 기타 1번. 국계법에는 특별건축계획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특별건축계획은 저기 건축법. 국계법이 없어요. 건축법이 있어요. 2번. 국계법은 시범도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있어요. 3번. 국계법은 투기관리지구 없어요. 투기관리지구는 주택법에 있어요. 4번. 국계법에는 수변구역 없어요. 5번 국계법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없어요.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있지. 6번 주거환경 정비규범계획 수립은 국계법에 없어요. 도정법에 있지. 7번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정지한다. 원주 취약섬에다가 정보통일 시범도시 만들고 주민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주민들이 하지마. 그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주민 의견 들어야죠. 8번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을 할 때 주민 의견 듣고 지자체 의견 들어야 된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장관이 여기다 문화관광에 관련된 시범도시 만든다. 원주시장 의견 듣고 지역 주민 의견 듣고 하겠습니까? 내가 지원할 테니까. 그러면 누구도 지자체장도 하겠다. 주민도 하겠다. 그랬을 때 국장 찾아가서 국장 지정해달라 요청을 해야죠. 9번 국장이 직접 시범도시 지정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때 시장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국장이 자 여기 보세요.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장들한테 국장이 이번에 정보통신에 대한 시범도시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이 시범도시 지정하면 국가에서 이만큼 지원을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지자체장은 응모를 하세요. 그때 시장 군수도 응모할 수 있냐? 있다 이런 얘기요. 시장 군수 지자체장입니까? 지자체장이지. 그럼 응모할 수 있다. 응모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4번에 수변구역은 앞전에 이런 얘기 했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법 아닙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 부동산의 규제 제일 먼저 국토 전반에다가 제일 먼저 국토 전체에다가 무슨 법이요? 국토계획법이 규제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거예요,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먼저 뭐가 가서 1번 순서대로 1번 지역이 가서 전부 다 바닥을 깔고 어쩐다? 건축잔, 건설잔, 용도는잔. 지역이 어딘가 마든가 건물 토토토 죽은 전부 다 허가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이 안 되니까 지구가 가고 안 되니까 구역이 가고 그리고 안 되니까 새로운 게 잔뜩 들어갔죠. 지금 지역, 지구, 구역만 하고 끝났습니까? 개발행 허가 제한 적도 있고 지구단위 개혁계획도 성장관리방안, 기반부담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계법으로 규제한다고. 이 규제를 알면 부동산의 규제에 대해 이 규제를 알면 그래도 한 70%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여기에다 두 번째 이제 이 국토에다 이제 붙이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에다 근데 이 국토가 농지인데요 그러면 국계법 플러스 농지법을 붙인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근데 이게 산림인데요. 산림이다 그러면 그때는 산지관리법 산림에 대한 규제는 따로 있으니까 국계법하고 이하고 붙인다고. 근데 여기는 학교가 있는 학교에 있다 그러면 학교 무슨 법이 또 있다고. 그래서 학교 경계선에서 출입구에서 50m, 경계 200m, 절대 정화구역, 좀 정화구역 보호구역 바뀌었을 거예요. 절대 보호구역, 상대 보호구역.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학교보건법 떠받는다고.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관련된 법을 떠받는다고. 붙이는 거 이렇게. 여기에 물이 있다. 물 그러면 이 물이 뭐 하는 물인데 농사 짓는 물이냐 우리가 뭐가 될 상수원이냐. 그러면 상수원이면 물에 대해서는 이제 물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염 막기 위해서 강이 지금 여기 있는 수도권 인구 2천만이 북한강, 남한강 이 물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물이 오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오염을 막기 위해서 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물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수변구역이 있고, 특별대책이 또 나온다, 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에 대해 세 가지가 있는데 최상류 여기서부터 물에 오염이 되면 안 돼. 얘를 잡아야 되니까 맨 상류 여기에다 뭐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맨 꼭대기 부분이 여기가 규제가 최고 강한데. 그리고 난 여기가 그 최고 강하고, 그리고 밑에 중간 정도 되는데 여기가 아까 나왔던 수변구역, 수변구역.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부분이 여기가 특별대책구역이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규제가 가장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말고는 거기도 그 지역 주민이 건물 지을 때도 전 세대가 막 6개월 동안 가야 되고 복잡한 제도가 있어요. 이런 걸 배워야 되고, 여기에다 7번 이제 국방 군사가 있으면 그걸 붙여야 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중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중계한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70%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붙여야 되는데, 이런 건 언제 배우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요. 다음 주는 이렇게 해서 일단 또 국계법 마쳤으니까 다음 주는 개발법 하니까 또 어째야 돼? 한정공법 듣고 와야 됩니다. 듣고 와서 빨리 나갔을 때 모르겠네 그러면 안 돼요. 듣고 오고 수업 듣고 가면서 오늘 집에 가면서 또 드려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